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열정의 G2 전문가 송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선생님이 대학 때 심리학 수업 시간에 들은 이야기로 열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심리학 이야기.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통계적으로는요, 제일 사람이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정말 하기 싫을 때,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꼭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 G2 강의 듣기를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할 수 있게 하는 심리학적인 이런 장치를 여러분께 선생님이 한번 전달해 드려 보려고요. 자,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눈을 감고, 자, 여러분이 복도 앞에 서 있는데, 걸어가는데 저 복도 끝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학생이 혹은 여학생이 짝사랑하는 그 학생이 딱 나타나서 나를 향해 다가와요. 짝사랑이에요. 아직 우리 사귀는 거 아니고 썸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고요. 막 긴장되고요. 막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자, 하나 더 또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귀여운 하얀색 말티즈가, 강아지가 여러분에게 포르르 달려와서 폭 이렇게 안겨요. 여러분 그 강아지를 어떤 기분으로 바라볼 것 같아요? 막 엄마 미소하고 와 귀여워 막 이러면서 기분 좋게 이렇게 바라보겠죠. 자, 그 강아지와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그 사람은 직접 그렇게 만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그런 기분을 여러분에게 유발시킵니다. 그런 감정 유발자를 우리는 앵커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 앵커가 이렇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도구라면 G2를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고 싶게 만들도록 하는 앵커를 우리가 개발하면 하고 싶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앵커를 개발하는 방법을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앵커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앵커링 하는 방법. 감정 촉발 신호를 만드는 거. 짝사랑하는 사람, 강아지처럼 생각만 해도 어떤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자, 그게 G2 강의 듣기라면 그럼 꼭 해야 할 것을 일단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G2 강의 듣기, 미적분, 2주일 안에 끝내기 이런 걸 정한 다음에 그 일을 해야 될 시간 그리고 공부량을 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정확한 시간과 공부량을 딱 정해줘야 돼요.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나는 한 강씩 혹은 2강씩 정해진 시간에 듣겠다. 자, 그리고 1번과 2번 G2 강의 듣는 것과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걸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시각적인 이미지와 청각적인 이런 음악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수능에서 시험 본 G2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죠. 근데 그 시험지가 완전 다 동그라미예요. 수능에서 G2 만점을 받는 장면. 시각적인 이미지 혹은 수능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 앞에 서 있는 장면. 그런 장면, 여러분이 꿈을 이룬 그런 이미지 이런 걸 상상하고 그리고 청각적인 것은 노래인 게 좋아요. 거위의 꿈이라든가 해낼 수 있을 거라든가 이런 노래들을 여기다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눈을 감고 이제 얘네들을 결합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7시에 7시라고 시간을 정했으면 6시 59분인 시계를 눈을 감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1분 후에 이 노래를 여러분이 이 정해놓은 이 노래를 알람으로 맞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람 음악이 울리면서 여러분이 이 상상한 이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이 작업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그 알람이 울리게 되면 시각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고요. 그럼 짝사랑하는 남학생을 보고 두근거리는 것처럼 G2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하고 싶어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 심리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 우리 완강, 지투 만점 이뤄내 보자고요. 자, 요렇게 한번 오프닝 시작해 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내용 수능 개념 빈칸 채우기로 복습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1강의 수능 개념 빈칸 채우기입니다. 2014 수능에서 출제된 개념이죠. 여러분, 지진파의 전파 속도는요, 요건 언제나 참인 지문입니다. 어떤 파가 더 빠르다고요? 그렇죠. P파가 무조건 빠르다고요. 자, 진 원거리 아닙니다. 진 안거리 어떻게 구하죠? 진 원거리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PSC와 지진파의 속도 가지고 곱빼기 이렇게 해서 구했죠. 그럼 진 안거리는요? 준비물이 그렇죠. 주시곡선과 PSC였어요. 주시곡선에다가 PSC를 대입해서 그냥 읽어만 주면 됐었다고요. 자, 이렇게 지난 시간 복습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의 학습 주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그 지진파가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정보,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서입니다. 자, 먼저 지구 내부 구조 중에서 지각의 두께에 대해서 한번 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알아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테일하게 각 층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지각의 두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물이 또 필요해요. 자,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냐? 지각의 두께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시곡선, 그리고 직접 파라는 파와 굴절 파라는 파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지구 내부의 구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진파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어떤 특징이냐? 입사각이랑 굴절각이 달라지는 뭡니까? 그렇죠. 지진파의 굴절에 대해서 요 내용이랑 그리고 P파와 S파의 특징 요 두 가지 내용을 잘 접목하면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아낸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지진파로 구해낸 지각의 두께를 구한 과정이랑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정보랑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먼저 주시곡선을 끄집어내 와 볼게요. 자, 선생님 주시곡선 그립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화 시켜 볼게요. 잠깐 멈추고. 주시곡선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미지화 된 사람만 다시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주시곡선 어떻게 생겼냐면 X축에 그렇죠. 진앙 거리가 있어요. Y축은요. 지진파의 도착 시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P파의 주시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P파의 주시곡선이 이렇게 직선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겼었냐면 요래 생겼었어요. 요래 생겼었다고요. 자, 두 지점을 선생님이 한번 골라봅니다. A지점과 B지점. A지점에서는 파가 안 오다가 먼저 파가 도착했고요. B지점 파가 안 오다가 먼저 파가 도착을 했어요. 자, A지점에 파가 도착했는데 그 파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B 지점에 파가 도착했는데 그 파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그래프에서 현재 A와 B의 기울기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울기는 A가 더 크네요. 기울기가 크다는 게 무슨 의미였죠, 여러분? 주시곡선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 기억나나요? 맞아요. 속도분의 1이었다고요. 기울기가 크다는 건 속도가 그렇죠. 작다는 겁니다. 자, 그럼 속도는 A, B 구간 중에 A, B 지점 중에 어디가 더 빠른 속도의 P파가 도착했다는 거죠? B 지점이에요. 선생님, 다 P파인데 속도가 왜 달라요? 그건 통과해서 온 지점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요 서로 다른 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시곡선을 해석하는 내용으로 지각의 두께라는 정보 끄집어내 볼게요. 자, 우리 교재의 자료로 갑니다. 자, 우리 교재의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에는
지금 밀도와 지진파의 속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층이 존재합니다. 여기 A층, B층. A층에서의 파의 속도를 VA라고 하고 B층에서의 파의 속도를 VB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지진 관측소가 있는 지점이에요. 이 관측소는 이렇게 A층만 통과해 온 파가 도착했어요. 이렇게 다른 곳으로 굴절해 가지 않고 한 층만 통과해서 온 파를 직접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 파는요 B층까지 굴절해서 갔다가 B층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굴절해서 온 파를 굴절파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요 관측소에는 직접파가 먼저 올까요? 굴절파가 먼저 올까요? 여러분 거리 보세요. 직접파는요 A층의 요만큼 거리만 통과하면 되는데 굴절파는요 이 길이의 두 배에다가 여기까지 통과해서 와야 돼요. 그죠? 아, 이 지역은 굴절파가 나중에 도착하겠구나 라고 이해해 봅시다. 그 다음 주시곡선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주시곡선에 서로 다른 파 스몰 a파와 스몰 b파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두 파가 동시에 도착하는 지점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이 지점은 교차거리라고 부릅니다. 자, X지점은요, 교차거리 이후의 지점이고요. 교차거리 이전의 지점은 Y지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진앙으로부터 Y지점까지는 굉장히 가까운 지점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지점에는 직접파와 굴절파 중에 어떤 파가 먼저 도착할까요? 그죠? 이렇게 돌아오는 것보다 직접파가 먼저 도착하죠. 먼 지점은요, 다른 파가 와요. 그죠? 아, 그래서 가까운 지점에 먼저 도착한 파 요 A가 직접파의 주시곡선에 해당하고요. 요 B는 굴절파의 주시곡선에 해당하는데, 자, 내용 해석을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도착하는 파로 우리 지진파의 속도라고 하는 정보를 끄집어내 볼 거예요. 자, 교차거리 전에 Y지점에서는 누가 먼저 온다고요? 바로 오는 파, 직접파가 먼저 오게 되죠. 교차거리 이후 조금 먼 지점은요,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 있듯이 굴절파가 먼저 오게 돼요. 어떻게 먼 지점은 돌아서 오는 파가 먼저 오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우리 지진파의 속도라고 하는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그 속도가 단서가 됩니다. 자, 굴절파, 직접파. 기울기는 누가 더 큰가요? 직접파가 더 크죠. 무슨 뜻이라고요? 속도는 굴절파가 더 빠르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진파의 속도는 밀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구 내부로 가면 갈수록 계속 밀도는 커지거든요. 계속해서 밀도가 증가한다?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내부를 더 통과해 올수록 더 내부로 갈수록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내부를 통과한 굴절파가 먼 지점은 돌아서 왔지만 이 지점에서 빨리 통과했기 때문에 먼저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파와 굴절파, 그 다음 그래프상에서 직접파와 굴절파를 골라내는 연습 여기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지금 요거 왜 이해하고 있는 거냐? 직접파와 굴절파와 주시곡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내려고 하는 정보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지각의 두께예요. 지각의 두께를 구하려면 요 교차거리라고 하는 내용 하나, 두 번째 거속시 개념 하나, 그 두 개를 준비물로 장착하면 지각의 두께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교차거리가 무엇이냐? 직접파와 굴절파가 요 시간에 동시에 도착하게 되는 진앙으로부터의 거리를 교차거리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교차거리는요. 직접파와 굴절파가 동시에 도착한다고요. 그럼 그 동시인 시간 t는요. 자, 교차거리는 직접파와 굴절파가 도착한 시간이 똑같은 시간을 교차거리라고 한대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요 직접파가 오는데 걸린 시간, 굴절파가 오는데 걸린 시간 거속시로 한번 넣어보면 지각의 두께라는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그걸 하기 위한 다음 자료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교재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 해석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주시곡선만 주어졌네요. 선생님, PO, PK에 다
P라고 적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 파들 전에 또 다른 파 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직접파, 굴절파는 다 무슨 파다? P파다. P5는요. PK보다 지금 가까운 쪽에 먼저 도착한 파예요. 그리고 기울기가 커서 속도가 느린 파예요. 얘 누굽니까? 직접파죠. PK가 굴절파를 의미해요. 직접파, 굴절파, 지진파의 지각의 두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얘네들은 다 P파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끌어내야 되는 정보, 기울기 비교해서 속도를 알아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각의 두께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가 교차거리 지진 관측소고요. 요 교차거리를 파가 직접 직접파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돌아서 굴절파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아요. 여기다 선생님이 아래다가 한번 다시 써볼까요? 자, L에서는요. 직접파가 도착한 시간이랑 굴절파가 도착한 시간이 똑같은데요. 직접파가 도달하는 시간을 거속시로 풀어주면, 그죠? 뭐분의 뭐죠? 이만큼 거리가 뭐예요? 교차거리 L이죠. L을 뭐로 나눠주면 되느냐? 여기 뭘 통과해 왔느냐? V1충, 속도가 일정한 V1충을 통과해 왔어요. V1분의 L이 직접파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 T죠. 이거랑 뭐가 똑같냐? 굴절파가 돌아서 오는 파랑 오는 시간이랑 똑같은데요. 이 시간은 뭐에 해당하느냐? 이 거리는 지금 파가 어떤 속도의 층을 통과했습니까? V1층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요 거리만 V2층을 통과해 왔어요. 그럼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길이가 도대체 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V1층, 지각의 두께를 D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부분이 D가 되고요. 그리고 파가 굴절하기 위해서 입사하는 각을 세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에요. 그럼 여기가 D가 밑변이고요. 요 길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길이 X가 빗변이고요. 여기가 높이가 되는 삼각형이 되죠. 그럼 빗변 높이 사이의 각인 세타는 무슨 관계냐? 코사인 세타 관계가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그렇죠.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길이 X는요. 코사인 세타분의 D가 되죠. 요렇게 자리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 X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요렇게 가야 되는 길이, 굴절파가 가야 되는 길이 중에 요 X가 2개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는 ED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는 게 되고요. 요게 지금 X의 거리고요. 요 거리를 통과하는데 어떤 속도로 갔냐? V1의 속도로 갔다고요. 정리해주면 요 괄호 안의 값은 V1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ED가 되죠. 자, 그럼 요 길이도 아직 남았어요. 굴절파가 간 길이. 이 길이는요. 이 전체 길이에서 요거를 뺀 길이가 되죠. 그럼 요 길이는 뭐냐? 요 삼각형에서 이게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에요. 탄젠트 세타는 D분의, 요걸 Y라고 한번 해보면 탄젠트 세타가 D분의 Y니까 요 길이는 D 탄젠트 세타가 된다고요. 그래서 요게 2개예요. 이걸 L에서 빼주게 되면 요 길이가 되죠. 그래서 더하기 L 빼기 ED 탄젠트 세타를 이제 어떤 속도로 왔냐? 여기 V2 속도로 왔어요. 요 거리를 요 속도로 한 것과 요 거리를 요 속도로 온 걸 더해준 요 거리를 이동해 온 시간과 이 시간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주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라고요? 여기 지각의 두께 D. 이 지각의 두께는 2분의 L 곱하기 V2 플러스 V1분의 V2 마이너스 V1이 됩니다. 자, G2에서 이런 식이 나오면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반복될 테니까 여러분 그냥 흡수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미래에 보는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가 만약 나온다면 식이 제시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외울 수 있는 학생은 외우면 되고 아닌 학생도 어차피 수능 때까지 외우게 되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고요. 자, 그럼 요 지각의 두께 구하기 내용 정리 들어가 볼게요. 자, 지각의 두께 식이 요렇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끄집어낼 내용은 뭐냐? 지각의 두께는요. 2분의 L.
L이 뭡니까? 교차거리예요. 교차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요. 지각이 두꺼운 지역일수록 두꺼우면 이렇게 직접 오는 것보다 돌아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나서 동시에 도착하는 거리, 교차거리가 조금 멀게 나타나요. 지각이 두꺼운 지역일수록 교차거리는 멉니다. 길어요. 그래서 두 개의 관계가 비례하게라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요거랑 관련된 탐구 활동으로 요 내용 더 깊이 있게 흡수해 볼게요. 여러분 지구학 2는요. 교과서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천재와 그리고 교학서 거. 두 교재 다 해서 이 탐구 활동을 다루고 있거든요. 수능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료가 된다는 뜻이 돼요. 자, 이렇게 지각의 두께가 주어졌어요. 아니, 지각의 두께를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주어졌어요. 지난 거리별 피파의 주행시간, 도착시간이 돼요. 이걸로 우리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난 거리별 도착시간을 이렇게 찍어내면요. 자,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고요. 자, 우리 이 자료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각의 두께 구해내려고. 지각의 두께식 자, 안 외우셔도 된다 그랬어요. D는 교차거리에 비례하고요. D는요. 2분의 L 교차거리 곱하기 V2 플러스 V1 분의 V2 마이너스 V1이 되는데 그럼 지각의 두께 구하려면 L도 있어야 되고 V2, V1 각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그거 어떻게 알아내느냐? 각 지진파의 속도, 직접파와 굴절파의 속도 어떻게 알아내느냐? 주시곡선에서 알아내죠. 주시곡선에서 속도를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뭡니까? 그렇죠. 기울기. 지금 기울기가 요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달라졌어요. 가까운 지점에 먼저 도착한 요 파의 기울기의 역수가 직접파의 속도가 되고요. 요 굴절파의 기울기의 역수가 굴절파의 속도가 된다고요. 자, 기울기로 속도를 구해내면 된다. 교차거리는 여기서 어떻게 구해내느냐? 교차거리는 이렇게 직접파와 굴절파가 동시에 도착한 요 거리 200km가 교차거리가 되죠. 꺾인 지점이 교차거리가 돼요. 그래서 교차거리 관찰해내고 지진파의 속도, 직접파 V1, 굴절파 V2로 계산을 하면 지각의 두께 요 식에 넣으면 구해낼 수가 있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지각의 두께를 알아내기 위해서 주시곡선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것, 속도를 뽑아내야 되니까요. 두 번째, 직접파와 굴절파, 교차거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정리해 봤고요. 이제 지진파로 알아낸 지구 내부 구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내부 구조,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와 그리고 지진파가 도착한 모습, 그리고 각거리가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물은요, 여러분. 각거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두 번째, 지진파의 굴절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먼저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사과를 반으로 탁 자르면 단면이 나타나죠. 지구를 반으로 탁 자르면 단면이 나타나요. 그 단면의 절반이 지금 보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 각거리가 무엇이냐? 각거리는요, 진앙부터 지구 중심과 지진파가 도착한 요 지점 사이의 요 각을 각거리 혹은 지구 중심각이라고 얘기해요. 각거리 103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앙으로부터 지구 중심이 연결돼서 요렇게 103도가 되는 지점의 지표 지점, 요런 뜻이라고요. 각거리 이해 갔고요. 두 번째는요, 지진파의 굴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 내용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지진파가 요렇게 V2층으로 입사가 돼요. 그런데 V2층이요, V1층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면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위로 굴절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게 1번. 그렇죠? 그런데 만약 지진파의 속도가 굴절한 곳, V2층의 속도가 더 느리게 되면 굴절각이 작아지는 이런 아래로 휘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선생님이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구 내부로 갈수록 계속 깊이 들어갈수록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된다고요. 다음 시간까지 계속 반복할 내용입니다. 그럼 지진파의 속도가 밀도에만 영향을 받는다면 지구 내부로 내려갈수록 속도가 계속 빨라져야죠. 그럼 이렇게 위로만 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층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층이 있어요. 밀도가 커지는데 왜 속도가 느려졌지? 지진파의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밀도 위에 하나 더 있기 때문인데요. 그거 뭐였죠? 그렇죠. 단단하기였어요. 밀도는 커지는데 요게 변하면 속도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낸 층이 바로 거기예요. 거기. 외핵. 자, 요 내용 가지고 그럼 우리 자료 해석하러 가볼게요. 자, 진앙부터요, 여러분. 각거리 103도까지는요. 요렇게 파가 요렇게 진행되어 오는데 어떤 방향으로 휩니까? 지금 요렇게 휜다는 건 이렇게 선생님 한번 선을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휜다는 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다는 얘기죠. 위로 휜다는 얘기예요. 진앙부터 103도까지, 각거리 103도까지 도착한 파는 P파, S파가 모두 도착하고 파가 이렇게 위로 휘는 모습입니다. 위로 휜다는 건 아래로 깊이 내려올수록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곳을 통과해 온 파, 어디를 통과해 왔냐? 여기층 멘트를 통과해 온 파예요. 자, 멘트를 통과해 온 파가 P파, S파 모두 도착한다는 얘기는 멘틀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냐? S파가 도착한다. 멘틀의 상태가 그쵸? 고체란 얘기죠, 여러분. 또 파가 멘틀 내에서 계속 위로 휜다는 건 아래로 내려갈수록 계속 속도가 증가한다. 고체면 속도가 증가하려면 밀도가 증가한다는 의미가 돼요. 자, 하나 더. 그런데 103도부터 142도까지는 파가 도착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를 우리는 암영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103도부터 142도까지 진앙으로부터 각거리 이 지역에는 왜 파가 오지 않느냐? 이 지역에 파가 오지 않으려면 파가 어떻게 굴절해야 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요 파입니다. 여기가 입사각이고요. 여기가 굴절각이에요. 오, 굴절각이 더 작죠? 아래로 휘었죠? 속도가 엄청 줄었어요. 그 자료를 여기 오른쪽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렇게 멘틀까지는 P파도 오고 S파도 다 오는데요. 그 다음 층에는 일단 S파는 사라져 버렸고요. P파의 속도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속도가 줄어들었으니까 아래로 휘어서 이렇게 휘니까 도착하지 않는 각거리 지역이 존재하는 거죠. 자, 암영대가 있다는 건 파가 아래로 휘게 됐다는 건 속도가 줄었다는 건 여기 파가 통과해오는 요 부분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냐? 밀도는 커지는데 S파가 없어졌다? 고체가 아니란 얘기죠. 무슨 뜻이냐? 여기 그 다음 만나는 층인 외핵은요. 액체 상태라는 의미가 돼요. 자, 지구중심각 각거리 103도 지점에서 파가 아래로 푹 휘는 것. P파의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S파가 없어졌다는 건 상태가 변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그쵸? 외핵이요.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그래서 요 암영대로요, 여러분. 외핵의 존재와 상태를 알아냈어요. 암영대, 암영대. 동그라미죠? 외핵. 지구 내부에서 유일하게 동그라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암영대 외핵 그리고 액체까지. 역시 동그라미죠?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요. 암영대는 액체 상태인 외핵을 지시하는 부분이 된다고요.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142도 이후에는 속도가 약해진 파가 오긴 오는데요. 어떤 파가 오느냐? 보세요. 요 이후로 S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142도 이후로는요. P파만 도착하게 돼요. 왜요? 왜 S파는 오지 않게 됐을까요? 여기를 도착하려면 외핵을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 금방 외핵이 무슨 상태라고요? 액체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S파는 통과할 수 없으니까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103도부터 142도까지는 P파, S파가 모두 안 오는 P파, S파의 암영대인데 그럼 S파의 암영대는 어디가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가 S파의 암형대가 되는 거죠. 142도 이후로는 P파만 온다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하나 더. 암형대인데요. 파가 오지 않는 지역인데 여기 암형대 내에 각거리 110도 부근에서 약한 P파를 레만이라고 하는 분이 발견했어요. 그 약한 P파는 왜 왔느냐? 외핵보다 더 깊이 들어간 부분에 파를 반사시키는 또 다른 성질의 층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층 뭡니까? 그쵸? 내핵이에요. 요 110도 부근에 도착한 P파는 내핵의 존재를 지시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요 내용 한번 정리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여기 봅시다. 여기가 멘틀이고요. 여기가 외핵이고요. 여기가 내핵이에요. 외핵과 내핵 사이에 경계가 되는 층이 존재해요. 지진파가 불연속 쪽으로 나타나는 지점, 그 지점은 깊이로는요 2,900km가 되고요. 그리고 이름으로 밝혀낸 분의 이름을 따서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기 외핵과 내핵 뭘로 발견했다고요? 암형대 내에 도착한 약한 P파로 발견했다고요. 요 외핵과 내핵 사이는 지구 내부로부터 어느 지점에 속하느냐? 5,100km 부분에 속하고요. 그 경계 이름은 레만이라고 하는 분이 발견했기 때문에 레만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멘틀과 외핵의 경계 너무 자주 나와요. 2,900km, 위치의 이름 구텐베르크면 같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내용 매직 워드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멘틀을 통과한 지진파는 깊이 내려올수록 내려오는 모습이 위로 휘는 모습이거든요. 속도가 증가하게 돼요. 깊이 들어갈수록은 증가하죠. 그럼 반대로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지표로 오는 동안은 어떻게 될까요? 출발점이 여기고 도착점이 여기면 그림이 이렇게 대칭으로 휘어져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올 때는 아래로 휘져요. 당연히 밀도가 점점 작은 곳을 통과하니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속도가 증가하게 돼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 OX로 판별해 보세요. 멘트를 통과하는 동안 파의 속도는 계속 증가한다. 그렇진 않죠. 깊이 들어가면 증가하고 다시 지표 부근으로 오면 감소해야죠. 그 다음 S파는 외핵을 통과할 수 없죠. 없습니다.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여러분. 세 번째, 지진파의 속도가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층은 어디일까요? 겪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P파 조금씩 증가하다가 이렇게나 많이 줄었어요. S파는 여기서 소멸됐고요. 여기가 바로 지진파의 속도가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지점이죠. 어딥니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강조해드린 멘틀과 외핵의 경계인 어디요? 그렇죠.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밝혀낸 과정, 지진파의 특징을 이용해서 밝혀낸 과정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각각 부분의 디테일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가 여기 모호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구를 너무 축소해놨기 때문에 지구 표면 부분에서 발견되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인 모호면은 언급해드릴 수 없었어요. 그 부분까지 한번 그럼 정리 시작해 볼게요. 자, 매직 싱크 마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을 끄집어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터전을 한번 마련해 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캐나다 순상지 대륙 부분 아래에 이렇게 위치한 캐나다 지역 아래에 위치한 S파가 이렇게 지구 내부로 갈수록 변화되는 속도의 분포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표 부근 어딘가에서 지구 내부에 가까운 지표 부근 어디가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여기서 여기로 정말 이렇게 훅 증가하게 돼요. 지진파의 속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했다. 무슨 뜻이냐? 연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이렇게 급격하게 변했다. 이건 서로 다른 층을 갖는 부분의 경계란 얘기예요. 여기는 그럼 무슨 경계일까요? 지구 표면 부분? 그렇죠. 지각과 그 아래 멘틀의 경계가 돼요. 여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호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더요. 그럼 여기가 모호면이면 이 부분 아래 깊이는 여기가 400km예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멘틀이 끝나는 지점, 외핵이 시작되는 지점은 깊이가 2,900km라고요. 그럼 400이면 멘틀의 위에 부분에 해당하거든요. 멘틀 중에서도 위에 부분에 해당하는데 여기 고체 멘틀인데 액체도 아닌데 속도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나타났어요. 지진파의 속도가 줄어들었다 해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속도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합니다. 지구 내부로 갈수록 선생님이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증가한다니까요. 그럼 지진파의 속도가 줄어든 이유, 속도를 결정하는 뭔가 다른 요인 하나, 그것 때문이겠죠. 그거 뭐라고요? 그렇죠. 단단하기입니다. 단단하기가 어떻길래 속도가 줄어들었을까 생각하면서 그럼 지구 내부의 각각 층층층을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해 보죠. 자, 갑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요 사이에 요 층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거 모호면이에요. 여러분, 지각은 지표부터 모호면까지를 지각이라고 얘기하죠. 멘틀은요, 모호면부터 구텐베르크면까지 깊이가 2,900km까지예요. 외핵은요, 구텐베르크면부터 레만면까지 깊이가 5,100k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모호면의 모습이 확대된 그림이에요. 모호면이 요래요래 생겼어요. 즉, 대륙지각 아래는 모호면이 깊고요. 해양지각 아래는 모호면이 얕아요. 왜냐하면 지각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합니다. 모호면의 깊이는요. 어디 부분이 더 깊다고요? 대륙 부분이 더 깊다고요. 자, 모호면의 깊이까지 쭉 같이 보면 대륙이 깊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이냐? 지각의 두께가 대륙이 해양보다 두껍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지진파를 탁 통과시켜요. 대륙지각 쪽으로 통과시키고 해양지각 쪽으로 통과시켜요. 어느 부분에서 교차거리가 직접파와 골절파가 동시에 도착하는 그 지점인 교차거리가 더 길게 측정이 될까요? 맞죠. 지각의 두께랑 비례하니까 역시 그것도 대륙 쪽이에요. 자, 하나 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은 두께 이외에 또 다른 요인도 차이가 나거든요. 밀도는 어디가 클까요? 그건 다음 시간으로 넘길 거예요. 궁금증을 가지시고 다음 시간으로 넘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갑니다. 여기 속도가 갑자기 훅 증가하는 층, 여기까지가 우리 지각이라고 그랬어요. 요 층은, 요 부분은 모호면이에요. 그럼 모호면 아래 이 전체가 다 멘틀일 텐데 이렇게 속도가 줄어든다고요. 여기 이름은 저속도층이에요. 왜라고요, 여러분? 생각 아까 하셨잖아요. 왜일까요? 지진파의 속도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인 단단하기 때문이라고요. 단단하게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작아져야죠. 속도가 줄려면. 자, 멘틀은 무슨 상태입니까? 고체, 액체, 기체. 지구 내부에서 액체인 부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죠. 어딥니까? 왜? 멘틀은 고체예요. 고체인데 왜 속도가 줄어들었느냐? 단단하기가 조금 줄어든 고체라서, 유동성 고체라서 그래요. 왜 유동성 고체냐? 고체인데 왜 움직일 수 있는 고체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그 부분의 온도와 지구 내부 온도와 그 부분 암석을 녹일 수 있는 온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녹은 거거든요. 그렇게 조금 녹은 걸 부분 용융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속도층 특징과 저속도층이 나타나는 지역의 원인, 그리고 저속도층 전체를 또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부분을 고체인데 부들부들 움직일 수 있는 고체라 그래서 연약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연약권이면 그 위에 부분, 지각과 그리고 저속도층 위의 멘틀은 딱딱한 고체잖아요. 그 부분은 얘랑 대응시키기 위해서 암석권이라고 부른다고요. 암석권이 어디고 연약권이 어디고 저속도층이 왜 나타나는가 우리 교재 해석 같이 채워봅니다. 저속도층 왜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부분 용융 때문에요. 암석권이 어디고 연약권이 어딘가 보세요. 여러분, 암석권은요, 지표면부터 연약권 위에까지, 저속도층 위에까지예요. 그래서 뭘 포함하느냐? 암석은 지각과 최상부 멘틀을 포함해요.
연약권은요, 저속도층 부분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자, 암석권, 연약권 구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약권 상태, 저속도층의 원인, 연약권 상태는 그쵸, 유동성 고체예요. 왜 유동성 고체냐? 왜 저속도층이 나타나느냐? 그쵸? 부분이 응용돼 있어서. 자, 이렇게 멘틀의 윗부분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외핵과 내핵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어느 부분이 여러분 외핵입니까? 자, 자료 보시고 A, B, C가 어딘지 알아내셔야 돼요. A, 2,900km까지, 그쵸? 멘틀이에요. 5,100km까지 B, 여기가 외핵이고요. 그 아래가 내핵입니다. 외핵은 그래서 구텐베르크면부터 레만면까지인데요. 여기 존재를 어떻게 알았다고요? 우리 교재에 빈칸. 그죠? 이게 왜 나타났느냐? 밑줄 그어주세요. 암용대 때문에 103도부터 142도의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는 부분, 암용대 때문에 알아냈다고요. 자, 암용대로 외핵의 존재 알아냈다. 내핵의 존재는요? 그쵸? 암용대 내에 110도 부근, 여기 빈칸 채워주시고요. 약한 피파로 알아냈어요. 그럼 선생님 여기 멘틀 부분에도 빈칸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여기가 지구인데요. 이만큼이 다 멘틀이에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 것 같아요? 멘틀이죠. 거기 빈칸, 지구 전체 부피의 83%를 차지한다고 적어주시면 돼요. 멘틀은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부피왕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지구 내부 지각을 포함한 윗부분의 디테일한 구조, 그리고 외핵과 내핵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내용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제 기출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린 가는요, 근거리 주시곡선의 교차거리를 이용해서 지각의 두께를 구해낸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프의 1번, 얘 기억 2번. 누가 직접 하라고요? 교차거리 전에 가까운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파 1번이 직접파, 2번이 굴절파라고요. 직접파, 굴절파 다 뭐에 해당한다고요? 그 전에 파가 오지 않고 처음 도착한 파니까 다 피파, 즉 종파에 해당한다고요. 자, 직접파, 굴절파가 동시에 도착한 시간, 교차거리 L을 가지면 우리 뭐 할 수 있느냐? 지각의 두께 D를 알아내는데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예요. 여러분 보시면 지각의 두께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나의 정보는 뭐냐면 모호면의 깊이래요. 모호면의 깊이요? 지표부터 모호면까지 요 깊이가 뭐에 해당합니까? 이게 곧 지각의 두께죠. 모호면의 깊이가 A 지점은 28km, B 지점은 쭉쭉쭉 34km예요. 지각 모호면 깊이, 지각의 두께가 B가 더 두꺼우면 쭉 직접파, 굴절파 그래프가 A, B 지점에서 달라지겠죠. 교차거리는 어느 지점에서 더 길게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B 지역이죠. 보기 갑니다. 기억. 기억 지점에 기록되는 지진파들은요. 저기요. 기억 지점이요. 쟤네들 다 피파라고요. 횡파 아니고 종파라고요. 니은 지난 거리가 교차거리보다 가까운 지점은 바로 오는 다이렉트로 오는 직접파가 먼저 도착하는 것 맞고요. 디귿 Q 지진의 교차거리는 A 방향이 B 방향보다 짧죠. 지각이 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 4번이고요. 자, 두 번째 자료 한번 분석해 보죠. 자, 가와 나 두 지역에 서로 다른 두 지역에 같은 종류의 파가 지금 갔어요. 그런데 가 지역은요. 직접파가 굴절파가 동시에 도착한 거리, 교차거리가 S1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나 지역은요. 교차거리가 S2예요. 교차거리가 나가 더 길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파가 여러 지역으로 통과해 가는데 통과해 갈 때 가는 지역에 지각의 두께가 다른 거죠. 어디가 더 두껍습니까? 나에서 더 두껍죠. 얘네들 비례관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보기 분석 바로 들어가 볼게요. 기억, 피파는 멘틀보다 지각을 통과할 때 속도가 더 빠릅니까? 자, 직접파, 굴절파예요. 지각 통과했고요. 멘틀 통과했어요.
누구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멘틀 통과한 굴절파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기억. 땡. 니은 굴절파가 S1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굴절파거든요. 가에서 굴절파가 S1에 도착한 시간 읽어보세요. T1. 나에서는요. 굴절파가 그 기울기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S1 지역에 도착한 시간 T1, T2 사이가 되죠. 가가 나보다 짧죠. 그쵸?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 디귿 지각의 두께는 교차거리를 보고 가가 나보다 얇고 나가 가보다 두꺼운 것 이미 판별했습니다. 니은 디귿 맞아서 정답 4번이 돼요. 자,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림에요. 어느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암영대의 영역, 존이 표시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진앙이 여기 있다고 알려줬을 때, 그죠? 암영대는 어디였냐? 외핵 때문에 어느 지점이나 여기 각거리 몇 도부터? 103도부터 142도 사이에 요 지역에 암영대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가 어느 지점에서 출발한 여기, 어느 지점에서 출발한 여기 103도부터 142도여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지진이 북반구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가 암영대일 수 있나요? 없죠. 여기가 지진이 일어난 장소가 곧 암영될 수 없죠. 각거리 103도를 더 가야 된다니까요. 여기 지진이 일어난 장소일 수 있을까요? 여기와 여기 지구 중심을 연결한 각이 103도 안 돼요. 그럼 이 지점이 103도부터 142도까지가 되려면 지진은 어디서 일어났어야 되느냐? 북반구가 아닌 남반구, 남극 부분에서 일어났어야죠. 여기서 이렇게 103도, 142도가 되니까요. 그렇죠? 이 지역은 파가 안 오죠. 암영대예요. 그리고 이 지역을 넘어선 곳은 여기는 여기에 해당하죠, 여러분. A 지역은 여기 지역이에요. 암영대 이후 지역. 이 지역에 S파 올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외핵 통과하면 사라져 버리니까. 요 A 지점에는 어떤 파만 올 수 있느냐? P파만 올 수 있어요. 그럼 퀘스천. A 지역에서 진원거리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원거리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PSC가 필요하죠. PSC가 있어야 돼요. P파도 오고 S파도 와야 되죠. 근데 S파는 안 오니까 PSC 구할 수 없고 진원거리 구할 수 없다. 이해 가십니까? 한번 적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보기 갈게요. 기억. 진앙은 북반구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니은. A에서는 S파 관측할 수 없죠. 요 지역이니까 디귿. 암영대의 발견으로 외핵의 존재와 상태 알아낸 것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진파로 알아낸 지각의 두께, 지구 내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첫 시간, 2시간, 두 번째 시간 지구과학2 시작하는데 막 물리적 개념이 막 나오면서 우리 학생들 정신 없었을 거예요. 충분히 복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어머 꿀잼, 핵잼 이런 거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요. G2의 쉽고 재밌는 부분이 시작된다고요. 자, 이번 시간에서 이해 안 간 개념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많을 수 있어요. 그 개념 내가 왜 이해 못했지? 혹시 이건가? 라고 충분히 생각해서 답을 올려주시고요. 선생님과 피드백하면서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자고요.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복습해서 잘 흡수해 주실 우리 학생들에게 파이팅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